1위는 두고두고 할 필요가 없나? 아닙니다. 이번엔 두고두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1위는 이거 갖고 현대차에서 우리를 때리면 어떡하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네, 드디어 7월 국산차 판매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산차 판매 순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거든요. 뭐 순위가 막 뒤집히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대박 사건이니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국산차 판매 순위 1등은 어떤 모델이 됐을지, 그리고 이번 달에 기아차 판매가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 이 브랜드별 판매 순위는 또 어떻게 됐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단화에서 국내 전체 판매량을 보면요, 12만 3,512대, 지난해는 14만 4,000대가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수치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야,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안 팔리는구나, 이럴 건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 대기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지난달에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이 있었죠. 그리고 휴업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완성차 회사들이 생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판매량이 조금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자, 브랜드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면요, 6위는 쉐보레입니다. 쉐보레는 4,886대를 팔았네요. 작년 동월 대비해서 30%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쉐보레가 국내에선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해외에는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출차 중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트레일블레이저는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GM이 철수할지도 몰라 라고 하다가 이 트레일블레이저의 판매량을 보면 에이, 그럴 리 없어. 이 GM이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재미를 아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볼트 EUV가 출시된다고 하는데, 볼트 EUV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차종이잖아요. SUV 느낌이기도 하고 실내도 거주 공간도 되게 넓고 볼트보다 훨씬 멋있고 달리기도 잘 달리고 한번 충전했을 때 가는 거리도 굉장히 길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상품성이 우수한 차인데, 그렇지만 나는 테슬라를 갖고 있는걸? EV6도 계약했고, 야, 이게 이 나오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 연초에만 나왔어도 정말 대박이 났을 것 같은데 지금 요거 아리까리한 시기에 나왔어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위는 르노 삼성입니다. 4,958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르노 본사에 좋은 차 많은데 그거 왜 안 가져오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동안 본사에서 몇 가지 가져왔지만 잘 안 됐습니다. 일단 트위지, 조에, 클리오, 그리고 캡처, 이런 차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 팔리지 않았어요. 마케팅을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이 클리오 같은 경우는 저는 가끔 타보는데 클리오를 타보면 살짝 감동합니다. 이렇게 잘 만들었어? 야, 대단하다. 일단 오디오 성능 너무 좋고, 이 빵빵한 느낌, 그리고 차가 단단한 느낌, 이런 거, 주행 강성, 이런 질감 너무 좋아요. 그럼 뭐해, 안 팔리는데. 조금만 더 잘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람들한테 강제로라도 시승을 한번 시켜야 돼. 현대차 앞에서 현대차 타고 집에 가실 때 클리오로 모셔다 드릴게요, 뭐 이런 거라도 한번 해야 돼.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해치백의 무덤이다가 기존의 어떤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뭐 미니라든지 이런 차들도 인기가 있고, 제네시스도 G70 슈팅 브레이크 나오니까 뭐 다들 와 멋지다, 우리나라도 팔아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EV6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런 차들 해치백이잖아요, 사실상. 이 해치백들이 이제 CUV와 해치백과 이 SUV와 이 경계가 좀 허물어지면서 이제 해치백이 서서히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르노 삼성이 국내에서 판매량을 좀 올리려면 해외에서는 캡처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이런 거 우리나라에 좀 갖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XM3라든지 QM6라든지 이런 차 전기차로 내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설마 이거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사실 르노 삼성 하면 이게 전동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던 브랜드예요.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SM3 ZE 이런 차가 있었잖아요. SM3 ZE는 정말 일찌감치, 정말 충전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딱 픽스되기 전에 그때부터 나왔던 차이기 때문에 SM3 ZE만을 위한 별도 충전 케이블이 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놨는데, 그때는 배터리 교체식이라는 아이디어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뭐 레이스카 같은 것도 나와서 제주도에서 포뮬러 2 자동차를 이렇게 선보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더 먼저 이 전기차 브랜드라는 걸 내세우기도 했고 앞장선 회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찌감치해서 시기를 좀 잘못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 기술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기술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졌겠죠. 르노는 2025년까지 전기차 신차를 10종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이 전기차 모델들 어떤 모델이 나오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르노가 엠블럼도 바꾸게 됐잖아요. 이 전기차에는 정말 어울릴 것 같은데, 양산차에서 빨리 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 4위는요, 쌍용차입니다. 5,652대.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회사는 SM그룹이죠. SM그룹이라고 하니까 수많은
그분 아니에요. SM 엔터테인먼트 아닙니다. 아니고요. 삼라 마이더스 그룹이라는 회사인데요. 그동안 쌍용차 인수한다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4천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네 뭐 이런 회사도 있었고, 그 중에서 뭐 마땅히 이 회사다 하는 회사는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SM그룹이 이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이건 또 말 되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삼라그룹이라고 하면 삼라건설이 모태이긴 한데 사실상 자동차하고 관계가 꽤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2010년에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했던 회사예요. 근데 그때 당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그동안 칼을 갈고 있다가 이번에 제대로 인수를 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SM그룹은 어느 정도냐면, 그때도 훌륭했지만 지금은 재계 순위가 38위예요. 완전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금이 1조가 넘어. 그러니까 이 1조를 가지고서 현찰 박치기 됩니까? 이런 거죠. 야, 현찰 됩니까? 여기 카드로 긁으려니까 이거 쪼잔해서 못하겠네 이러면서 그냥 현찰로 딱 1조 이러겠다는 분위기예요. 이게 삼라가 이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죠. 쌍용차 인수 감사드리고요. 심지어는 외부 자금을 꿔서 내는 걸 하지 않겠다고요. 외부 자금 쪼잔해. 쌍용차 내가 돈 꿔갖고 사야 됩니까? 내가 그냥 현금 박치기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형님, 저희 모카도 저렴하게 함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용차가 차 만들고 모카가 홍보하고 그러면 되겠네. 그리고도 그냥 돈만 많은 회사가 그냥 딱 인수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SM그룹은 자동차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꽤 있어요. 일단 회사 중에 남선 알미늄 있죠, TK 케미칼 있죠, 그리고 배터리 생산하는 벡셀을 갖고 있습니다. 벡셀, 우리나라의 토종 브랜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이 배터리 회사잖아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면 로켓 아니에요? 이럴 텐데 로켓 이미 가셨고요. 로켓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로켓 가셨어요. 벡셀이 지금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배터리 생산회사. 이런 게 있으면 사실 지금 차체 만들 수 있지, 케미칼 만들 수 있지, 배터리 만들 수 있지, 전기차 생산하는데 아주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잖아요. 아니, 테슬라가 파나소닉 배터리 7,000개 넣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거 벡셀 배터리 7,000개 넣고 달리는 자동차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도 최근에 자동차 부품회사 화진을 인수하기도 했거든요. 최근 자동차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행보 보면 가장 적합한 인수 후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기사 하나 나온 거 있는데, 오늘 기사는 KCGI가 갑자기 에디슨 모터스와 손잡고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내보냈어요. KCGI라고 하면 한진, 대한항공에 있었던 조현아 부사장, 이 조현아 부사장이 따로 만든 사모펀드죠. 그래서 이쪽에서 에디슨 모터스와 함께 쌍용차를 인수한다. 사실 그림은 괜찮긴 합니다. 그죠?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1,950대. 상반기에만 국내외 판매 1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하반기도 아주 호실적이 기대되는데 올해 한 해 동안 20만 대를 파는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전기차 EG80도 성공적으로 론칭했는데요. Electrified G80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EG80 요번에 론칭 잘했고, GV60 곧 나올 거고, Electrified GV70도 곧 나올 텐데, 요거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까? 일단은 지금 G90까지만 내연기관 전용으로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내연기관 전용으로 만드는 모델은 생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G70 풀체인지 모델부터는 아예 내연기관이 없는 순수 전기차로 만들어질 거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일단 곧 GV60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죠. 자세한 내용은 이쪽에 있어요. 네, 제네시스 국내에서는 엄청 인기인데요. 해외에서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사실 반신반의하죠. 유럽 전략형 모델이 G70 슈팅 브레이크인데요. 이거 글쎄 나가긴 했는데 팔릴 것인가? 이 부분은 약간 미심쩍습니다. GV80은 미국에서 꽤 팔렸어요. 타이거 우즈가 정말 열심히 달려줬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사고 나주고 열심히 거기서 언론 아니 일부러 한 건 아니겠지만, 원래는 미국에 신차 출시하면 신차 출시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차가 나왔는지 몰라. 차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자동차에 관심은 많지만 워낙에 모수적인 시장이라서 아직도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가 그냥 1등이에요. 뭐 다른 거 보려고도 안 해. 그런 시장에서 갑자기 타이거 우즈의 사고 하나로 미국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어요. 이 정도면은 광고비로 따지면 수천만 불짜리 광고를 그냥 한 셈입니다. 타이거 우즈한테 상 줘야 돼, 진짜로. 이게 게다가 사고가 나쁜 사고도 아니잖아요. 정말 큰 사고가 났어. 전복 사고로 막 떨어졌는데,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멀쩡하게 걸어 나왔으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예전에 타이거 우즈는 바람피다 걸려서 그 와이프가 골프채로 차를 부수면서 쫓아왔죠. 그 차가 에스컬레이드,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그때 그렇게 잘 팔렸던 거 생각하면 GV80의 미래가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GV80 분위기 좋고요. 유럽에서 조금 매매하고요. 중국 시장에 이번에 들어갔는데 중국
지금 중국 시장에서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특히 중국 시장은 지금 전기차로 완전 전환되는 분위기거든요. 너무 빠르게 전환돼서 고급 대배기량차를 내놓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중국에선 번호판을 추첨하죠. 1%가 안 돼요. 100명이 번호판 추첨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당첨될까 말까야. 그런 상황에서 그런 대배기량차, 비싼 차를 내놓는다? 그거 어렵죠.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내놓으면 상대적으로 번호판을 받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전기차는 그냥 중국 시장에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G80을 내놨죠. 이런 식으로 전기차 위주로 가지 않으면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론칭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브랜드별 판매 순위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 아니지, 두구두구 할 필요가 없나? 아닙니다. 이번엔 두구두구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1위는 광고 보고 가시죠. 1위는 기아차입니다. 와, 기아차.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기아차가 1위를 차지했어요.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기아차 48,160대. 와, 세상에. 현대차와 250대 차이로 1위를 차지했네요. 기아차가 현대차를 이기는 건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물론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판매량을 합치면 현대가 더 높아요. 근데 현대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 브랜드를 분리해놨을 때는 어쨌든 기아 브랜드의 판매가 더 높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당연하죠. 일단 풀체인지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인 산타페보다 당연히 많이 팔리죠. K8이 그랜저보다 많이 팔리죠. K8도 풀체인지, 그랜저도 페이스리프트. K5가 소나타보다 많이 팔리죠. 이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둘 다 풀체인지인데? 아마 다음 달 판매량에서는 스포티지 나오잖아요. 스포티지 투싼보다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일단 스포티지가 더 많이 팔릴 것 같고요. 그리고 EV6와 아이오닉, 야, 이것도 EV6가 더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거는 판매량 선호도 이런 면에서 지금 주요 차종이 너무나 잘 나와서 현대차가 이걸 쉽게 따라가기 어렵긴 한데, 그래도 현대차가 쉽게 뒤처지진 않겠죠. 지금 현대차의 판매량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아산 공장이 쉬었기 때문인데요. 아산 공장은 현대차 그랜저, 소나타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랜저의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여기서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기아차 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한 달 동안 우리가 더 앞섰는데 이거 갖고 현대차에서 정말 이를 갈고 우리를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차에선 잘해놓고도 이걸 축하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보도자료 뿌리기도 좀 그렇고 그냥 얌전히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서만 기아차가 더 많이 팔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도 기아가 더 많이 팔렸어요. 야, 이게 바로 상품성의 힘인가? 이게 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엠블럼을 바꿨잖아요. 요즘 나오는 차들이 자동차 디자인이나 이 로고랑 이런 것들이 매치가 너무 잘 되고, 그리고 굉장히 세련돼 있습니다. 엠블럼만 바꾼 게 아니고 매장도 바꾸고 플래그십 매장도 새롭게 만들었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기아가 갑자기 어떻게 이런 변화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무시무시합니다. 네, 브랜드별 판매 순위 2위는 현대차입니다. 47,906대. 현대차가 1위만 하다가 처음으로 2위를 차지했네요. 현대차 7월 국내 판매는요, 전년 대비해서 27.7% 감소했습니다. 2만 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일단 반도체 수급난이 여전히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생산 설비를 새롭게 공사하기 위해서 아산 공장을 휴업한 게 이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도 있었으니까 사실 지난달은 좀 깍두기 봐주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행인 건요, 현대차 임단협이 마무리가 순조롭게 잘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코나 배터리 리콜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사이가 좀 틀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의외로 합작 공장을 새롭게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지분을 현대차 그리고 LG 이렇게 반반 나눠 갖고 전기차 전용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2023년부터 연간 10GWh 정도의 양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사실 10GWh 정도면 꽤 큰 거거든요. 어지간한 공장 서너 개를 합친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인도네시아냐고? 인도네시아는 사실 최근 들어서 배터리에 대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핵심 소재가 니켈이잖아요. 이 니켈의 매장량 그리고 채굴량이 인도네시아가 세계 1위예요.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만들게 되면 일단 재료 수급에 훨씬 유리해지고요. 동남아가 보통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세안, 우리 동남아들이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합쳐진 이걸 아세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관세로 서로 무역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아세안 그룹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하면 이 동남아 전체에 차를 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델별 판매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별 판매 순위를 보면요, 6위는 현대차 코나 N입니다. 세대. 아니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코나 N은 정말 좋은 차인데 정말 다이나믹한 자동차고 뭐 사운드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일단은 아직 수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죠? 일단 수급이 잘 되면 그러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팔릴 것 같고요. 57위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29대. 아 이거 뭐야? 56위는 현대 벨로스터 N입니다. 29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코나 N, 아반떼 N, 벨로스터 N 다 이거밖에 안 팔린다고요? 아, 이 판매 대수 이거 너무 저조하네요. 이게 조금 속상합니다. 왜냐면 차가 정말 좋거든요. 정말 다이나믹하고 정말 재밌고 사운드, 뭐 디자인, 뭐 모든 면에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자동차인데, 너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한번 좀 시승을 해보고 타보시고 나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왔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아반떼에는 훌륭합니다. 정인구 PD님도 계약하셨어요.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전체 판매 대수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N 브랜드 차들은 이게 팔아도 남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팔릴 각오로 파는 게 아니고 그동안 현대차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선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47위는 기아 스팅어입니다. 277대. 야, 스팅어가 좀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 팔리고 있네요. 스팅어의 단종 소식이 지금 돌고 있는데 요거 좀 고성능 자동차, 스포티한 자동차 이런 차들 자꾸만 이렇게 이상한 소식이 들려서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아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린 그런 멋진 모델이기도 하잖아요. 잘 살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요즘 들어서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전기차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실제로 전기차로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이코나에 계신 디자이너가 지금 이런 디자인을 해줬어요. 야, 이게 팬으로서 그냥 디자인을 해준 거야. 돈 받고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야, 이 정도 대단합니다. 대단한 디자인이 나왔어요. 기아가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그냥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영입하나? 이게 약간 레주메 같은 거야. 약간 좀 저 여기 가고 싶어요 하고 디자인 하시는 건가? 아무튼 강력한 영입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나오면. 현대가 N 브랜드를 내놓고 있으니까 기아는 전기차로 N 못지않은 그런 고성능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38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652대. 기아 스포티지 풀체인지가 나왔는데요. 야, 이게 신형이 지금 나왔는데도 구형을 굳이 사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기도 하고 구형이 더 디자인이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간혹 있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어. 그래도 여러분들 만약에 선택하실 수 있다면 반드시 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그냥 정답입니다. 36위는 쌍용 코란도입니다. 751대. 쌍용의 새로운 모델 J100, KR10 이런 스파이샷 사진들 보여드렸는데 조회수가 지금 33만 가고 있어요. 쌍용차에 대해서 엄청 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들 이렇게 욕하면서도 내심 응원을 하시나봐.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고 하잖아요. 이 KR10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무슨 디펜더냐, 와 디자인 멋있다, 이 스케치 디자인대로만 나오면 대박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약간 이 이미지를 잘 살려서 조금 과감하게 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9위, 27위는 쌍용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쌍용차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 두 브랜드는 어느 정도 판매량을 보장해 주는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쌍용차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차 다 놔두고 코란도 놔두고 이 차를 전기차로 만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허머라든지 F150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트럭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논의될 수 있는, 바이럴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나와줬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래 정지가 빨리 풀려야 그것도 도움이 될 텐데. 22위는 스포티지입니다. 2427대. 야, 스포티지가 나오자마자 2400대. 야, 진짜 놀랍습니다. 실제로 이거 전달된 시간이 얼마나 될까? 고객 인도가 일주일이나 했을까? 일주일도 채 안 했을 텐데 이 정도면 이 8월달 실적이 정말 기대됩니다. 20위는 현대차 소나타입니다. 2885대. 보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 보이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네, 이번 달에 소나타 스페셜 에디션이 나온다고 하죠. 더 블랙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G.I. 조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살짝 나옵니다. 이래도 되나?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벨로스터를 타면 이해가 되는데 소나타를 타는 G.I. 조라. 19위는 기아차 K3입니다. 3147대. 현대차에 비하면 조금 섭섭하죠. 현대자동차는 아반떼에다 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N9, 거기 N까지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K3 가솔린 그리고 K3 GT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이거 좀 섭섭해요. 일단 아반떼처럼 이렇게 풀라인업을 다 갖춰주면 좋겠는데 이게 단가? 사실 이번에 K3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고 아반떼는 풀체인지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8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3152대. 셀토스 정말 잘 팔리고 있어요. 선방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워낙 예뻐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17위는 르노 삼성 QM6입니다. 3189대. QM6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이건 무조건 잘 팔리는 차. 일단 낮은 가격에 굉장히 큰 차를 주니까 성능에서도 뛰어나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인기가 있을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16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3325대. 레이가 이렇게 잘 팔리는데 이거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다시 부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훌륭한 자동차인데 여기에 경차 버전과 경차 버전이 아닌 것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1.5L나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고성능 레이도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최소한 터보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이 EV도 좀 업그레이드해서 이거 부활 좀 시켜주면 좋겠어요. 일단 레이 타보면 머리 공간이 이만큼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다 배터리를 실어도 이 머리 공간이 어느 정도 좁아지는 정도? 그 정도면 되는데 야 이거 왜 안 하죠? 15위는 현대차 아이오닉 5입니다. 3447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아이오닉 5 구매자 절반이 50대 이상. 이게 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살짝 섭섭하네. 6천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니까 당연히 50대 이상이 많이 사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50대 이상이 이 차를 산다고 하니까 약간 노인들만 타는 차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잘못된 생각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보도자료에서 구매자별로 이 판매량을 집계해서 보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요번이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렸냐면 구매자들이 소수의 젊은 사람들을 위한 차 아니냐 이렇게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지. 이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이라는 건 아이오닉5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고 모든 자동차의 구매자가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아이오닉5가 보편적인 자동차다, 그냥 평범한 자동차다, 전기차라서 좀 특별한 거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아니 50대가 절반 이상이라고? 이러면서 약간 이상하게 보신 것 같아요. EV6도 주력 소비자층을 보면요 34% 이렇게 가장 많은 층이 40대가 구입합니다. 뭐 그 정도로 정말 최신차 같은 느낌이 들고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해도 그래도 40대예요. 지금 40, 50대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를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젊은 사람 입장에선 좀 섭섭하네. 네, 14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3792대. 13위는 현대차 투싼입니다. 3972대. 투싼 디자인 굉장히 예쁘잖아요. 전면 디자인 굉장히 예뻐서 현대자동차 SUV, MPV의 패밀리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위는 현대차 스타리아입니다. 4018대.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LPG가 정말 좋죠. 정말 정숙하고 진동소음 없고 훌륭한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디젤보다 많이 안 팔려. 희한하네. 그러니까 스타리아는 패밀리 자동차, 뭔가 이렇게 럭셔리 MPV 이런 식으로 많이 포지셔닝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걸 보면 이 정숙성이나 진동소음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 경제성, 디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팔린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네요. 11위는 산타페입니다. 4452대. 와,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판매를 개시했죠. 이번에 산타페가 국민 아빠차 이런 거 소렌토에 완전히 뺏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위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입니다. 4695대. 야, 팰리세이드는 배정하는 대로 다 팔리니까 이 10위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 같아요. 9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5028대. 이게 세단이 우리나라에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제네시스 G80은 정말 놀랍죠. 완전히 세단의 그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8위는 기아차 봉고3입니다. 5163대. 7위는 기아 K5입니다. 5205대. 소나타보다 많이 팔리는 거 이제는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6위는 현대차 그랜저입니다. 5247대. 아니 그랜저형이 왜 여기서 나오죠? 그랜저형이 사실 원래 1위를 도맡아서 하던 형인데 아마도 중요한 이유는 이 아산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산공장 다시 가동을 하니까 이제 그랜저의 판매량도 다시 올라올 걸로 예상됩니다. 5위는 현대차 아반떼입니다. 5357대. 자, 4위는 기아차 카니발입니다. 5632대. 카니발! 정말 이 판매량은 선 넘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3위는 기아 K8입니다. 6008대. 기아 K8이 대형 세단 시장에서 그랜저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하는 날이 드디어 오는군요. 야, 대단합니다. 원래 준대형이라고? 준대형이라기에는 지금 5m가 훨씬 넘는데 5m 15인데 이게 애매합니다. 요즘 차가 너무 커져서 이제 준대형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G80보다 오히려 커. 애매하네. 그러면 G90이나 아니면 K9은 뭐냐? 초대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형 하면은 몇 개 차종으로 딱 국한됐는데 차들이 다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돼서 대형에 많은 차들이 몰리게 됐어요. K9도 이제 풀체인지가 곧 나올 텐데 K9 풀체인지 되면 그거 K10으로 이름을 바꿀라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 네, 1위는 현대차 포터2입니다. 자, 포터2는 여기서 빼야지, 솔직히. 아니, 상용차 포터2는 이건 뭐 판매 대수에 넣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8804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네요. 조금 싱겁기도 합니다. 1위는
구독해주세요. 네, 잘 부탁드려요. 아이, 부끄럽네. 기아 소렌토입니다. 6,339대. 역시 김한용의 차. 역시 김한용의 차니까 이 정도 되나요? 야, 우리나라에서 1위. 제가 보니까 김한용의 차 테슬라 모델 3 이것도 1등이잖아요. 정말, 야, 내가 사면 이 정도인가? 전에 한번 이 얘기했더니 밑에 정보, 김한용은 소나타 DN8도 샀다 이렇게 써놨던데 아, 독자 여러분들 너무 예리하셔. 네, 소렌토에는 이런 특이한 기사도 있어요. 신차보다 비싼 중고차, 이런 얘기 있죠. 저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기사 보면 소렌토뿐이 아니라 카니발, 아반떼, K5 이런 차들이 지금 중고차로 신차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대. 그래도 팔린대요.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14주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14주면 3달 반을 기다려야 돼요. 야, 3달 반. 지금 주문하면 3달 반 뒤에 받을 수 있으니까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으면 참 다행이다. 이 옵션에 따라서 올해 안에 못 받는 차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 정도야? 야, 일단 반도체 대란으로 해서 수요 공급이 제대로 불균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기가 또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전에 반도체 관련한 영상 여기 올렸는데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자동차 업계가 큰 폭으로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를 이기는 기아라니 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기도 하고요. 갈수록 자동차 수요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점점 전기차 위주로 세상이 바뀌고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리고 디젤이 점점 가솔린으로 옮겨오고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서 앞으로 자동차 판매는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런 것도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저희 모카 열심히 보셔야 되겠죠. 다음 달 판매 실적도 보고 저희 모카도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현대차 소나타 말고 벨로스터 M도 샀어요. 나 현대차는 소나타 벨로스터 M 샀고 기아차는 니로 EV, 소렌토 뭐 둘 다 2개씩 샀네. 옛날에 내가 처음 산 차는 대우자동차 티코, 그리고 두 번째 차는 현대 스쿠프. 와, 진짜 멋졌지. 그거 타고 다니면은 여자들이 막 쪽지 주고 그랬어.